가장 대표적인 본초인 인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거는 조심해서 이렇게 드시면 좋다는 이러한 것을 딱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인삼의 전체적인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면 좋은데요. 어떤 분이냐면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초인 인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이 인삼이라고 했을 만큼 여러분들도 그 효능을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인삼은 땅과 지형 그리고 재배 환경을 까다롭게 하는 약초예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거나 또 습한 땅을 싫어하고 햇볕도 싫어하기 때문에 인삼밭에 보면은 이렇게 까만 채양 같은 걸로 씌워서 아주 까다롭게 재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하게 자란 약초이기에 인삼은 그만큼 또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와 함께 강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한의사들이 이렇게 사용을 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인삼에 대해서 딱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고 또 이런 분들이 드시면 안 좋고 또 이런 거는 조심해서 이렇게 드시면 좋다는 이러한 것을 딱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인삼의 전체적인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약합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약성가라고 해서 한방 본초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1번이 이제 인삼이에요. 그리고 2번은 감초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약초입니다. 인삼은 어떤 때 쓰면 좋냐면, 일단 잘 이렇게 생활하던 분들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큰 피로를 이제 느끼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했을 때 인삼은 딱 그때가 제일 사용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력이 없고 또 무기력하고 뭔가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고, 이게 정신적인 상황으로는 약간 우울증과도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환자분들께도 인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삼에도 안신작용이 있어요. 안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컨디션을 좋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효능인데요. 우울증도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의욕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약해졌을 때도 인삼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술 후나 큰 병을 앓고 나서 기력이 약해졌을 때 이때도 인삼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뜨겁고 그러니까 열이 많은 약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심하면 좋은데요. 어떤 분이냐면 일단 아주 마른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마르면서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성격이 급한 분들, 그리고 눈이 좀 충혈이 되고 또 입이 마르고 또 가슴에 열불이 나고 이런 분들은 인삼에 맞지 않습니다. 드셨을 때 뭐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뭔가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사들은 마른 분들이어도 이제 기운이 완전히 처져 있고 또 입맛이 없고 이런 때는 조심스럽게 인삼을 쓰는데, 인삼을 쓸 때 조금씩 처음에는 반돈, 한돈, 한돈 반 이렇게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올리거든요. 그 과요불급이라고 해서 적당한 게 이제 좋은 거고 너무 많이 해도 덜 좋으니까 본인이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것을 약간 줄여가지고 조금씩 드시면서 용량을 증량하는 것도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삼의 효능과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인삼을 드실 때 조심하면 좋을 만한 기본적인 수칙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삼을 보면 인삼에 이제 뿌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맨 위에 그 머리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노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의보감에 보면 인삼을 쓸 때 노두를 제거하고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같이 먹으면 노두는 상충이라고 해서 열이 위로 이렇게 치받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두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삼 보면 어떤 것들은 몸통이 이렇게 굵은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잔뿌리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미삼이라고 해서 또 뿌리만 가지고 무쳐 먹기도 하고, 이렇게 반찬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삼이 이제 기운을 보하는 그 보기의 어떤 효과를 내는 데에는 그 몸통이 제일 주요합니다. 사실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은 뿌리에 제일 많다고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한의사들이 한의원에서 쓰는 인삼들은 주로 몸통들을 써요. 그래서 몸을 보호하고 보하는 효과를 크게 내고, 대신 부작용은 조금 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실 때는 몸통이 굵은 걸 골라서 몸통을 위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삼이 진액도 보호하고 폐를 좋게도 하고, 그래서 천식이나 이런 데도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폐에 쓸 때는 무척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약해지고 허증으로 해서 나타날 때는 폐에 사용해도 되는데, 이제 결핵이라든지 또 각혈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를 토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인삼을 사용하면 훨씬 더 그 증상이 더 심해지고 또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폐에 쓸 때는 집에서는 이렇게 잘 쓰지 마시고 한의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찾아서 조언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인삼 자체가 덥고 약간 뜨거운 성질의 약초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조금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인삼은 조금 더운 날 이런 때는 덜 쓰는 것이 좋고요. 또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데, 아이들한테는 인삼은 조심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인삼에는 면역에 좋은 진세노사이드와 사포닌 같은 것들이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며 크게 이제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은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사포닌이 이제 혈액순환도 돕고 동맥경화나 이런 것을 예방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인삼은 기관지와 폐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면역 세포를 증가시키고 또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하기도 하고 오래된 천식이나 또 기침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결핵이나 또 피를 토하는 어떤 각혈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인삼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폐에 쓸 때는 한의사의 상의를 받아서 처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인삼은 진액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진액이 마르면 심장에 열이 쌓이고 또 입에서는 갈증을 일으키고 또 마음에서는 정서불안, 불면, 두근거림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원기를 보호해주는 인삼은 진액을 보충하여 갈증을 해소하고 마음에 불편한 여러 증상들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삼은 소화기를 보호한다든지 만성 피로를 풀어준다든지 우리 몸에 약해진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보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강화와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인삼은 겨울철, 특히 초봄까지는 도움이 많이 되는 약재예요. 몸도 따뜻해지고 또 여러 가지 면역력도 돕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두시고 조금 너무 과하지 않게 사용하시면 몸도 마음도 면역력도 건강한 겨울을 나실 수 있습니다.